오늘 얘기는 진짜 유익할 거예요. 그냥 뭐 신기할 겁니다. 킥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다른 킥 하나를 레이어 했습니다. 그럼 킥이 2개니까 소리도 2배지요. 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모든 사운드는 위상이 있습니다. 파형이죠. 사실 스피커는 이 파형의 모양을 따라서 앞뒤로 전진 후퇴하면서 소리를 발사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파형 2개를 동시에 재생하면 서로 중첩되면서 소리가 커집니다. 스피커가 더 크게 떨리니까요. 근데 주기가 서로 안 맞아. 한쪽 트랙에서는 스피커를 앞으로 밀고 있는데 다른 쪽 파형에선 스피커를 뒤로 당겨. 그러면 이제 서로 상쇄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페이징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로 위상이라고 하죠. 이 페이징 현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해요. 원곡을 놓고 인스트루멘탈 트랙을 레이어 할 거예요. 동시에 재생하게 된다면 너와 걸음을 맞춰 춤을 추고 싶어 언젠간 돌아온다 말해줬잖아. 보컬 볼륨은 그대로인데 인스트만 2개 쌓인 셈이니까 반주 볼륨만 겁나 크겠죠. 당연히 보컬은 상대적으로 작게 들릴 거고요.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근데 인스트루멘탈의 위상을 역으로 틀면 원곡에서 반주만 싹 다 상쇄됐죠. 이러면 보컬 소리만 남는 겁니다. 너와 걸음을 맞춰 춤을 추고 싶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트랙 중에 보컬 올리 트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MR이고요. 하나는 MR이 포함된 원곡이에요. 근데 이렇게 클린한 보컬이 남는다니까요. 이 정도 큰 영향이 있는 페이징을 고려하지 않고 막 쌓다 보면 이제 사운드가 개판이 나는 겁니다. 이 페이징은 킥뿐만 아니라 스네어, 코드, 보컬까지 전부 다 해당하는 얘기인데 레이어를 쌓았더니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게 정의상인지 상쇄가 안 되는 상황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졸라 확대해요. 파형이 나란하게 생겼어. 위쪽일 때 레이어 트랙도 위쪽이고 아래로 내려갈 때 레이어 트랙도 아래로 내려가. 이러면 정의상입니다. 2번째 방법, 유틸리티 같은 위상 관련 이펙터를 걸어두고 정의상, 역위상을 한 번씩 바꿔주는 거예요. 역으로 바꿨더니 소리가 더 크고 단단하다? 그러면 처음 상태가 역위상이었을 확률이 높겠죠. 다 필요 없고 3번째 방법, 이게 제일 확실하고 심플해요. 2개 트랙의 볼륨을 비슷하게 맞추고 그냥 하나를 뮤트해봐요. 분명히 뮤트했는데 소리가 더 커져. 이러면은 이제 상쇄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위상 문제가 생겨버렸을 때 어떻게 해결하냐? 뭘 어떻게? 그냥 다른 샘플 써요 라고 하기엔 20분 동안 이러고 있었던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져서 굳이 이 샘플을 꼭 써야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방법대로 유틸리티를 불러와서 역위상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아니면 진짜 훨씬 더 심플한 방법이 있어요. 그냥 밀어줍니다. 겁나 확대해서 주기가 서로 맞도록 살짝 앞뒤로 밀어주면 정의상이 되겠죠. 그랬더니 생기는 문제가 듀플리케이션을 할 때 이만저만 거슬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이블톤은 이런 요소까지 배려해줍니다. 여기 밑에 D자, 이게 딜레이 시키는 거거든요. 이걸 천천히 올려주면서 사운드가 단단해질 때까지 조정하면 돼요. 마지막 방법이 제일 재밌어요. 이 파형이 생기는 원리는 음고, 즉 음의 높낮이에 있어요. 낮은 음에선 파형이 길쭉길쭉 생기고 고음에선 촘촘하죠. 이걸 이용해버리는 겁니다. 피치를 조절해서 정의상이 되도록 바꿔주는 겁니다. 혹은 비슷한 얘기지만 템포를 조절하는 것도 같은 일환이죠. 이건 언제 좋냐? 2 샘플의 파형 생겨먹은 게 너무 시너지가 안 좋아. 한쪽 파형 맞춰놨더니 뒤에 가서 역위상 나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럴 땐 파형 자체의 길이를 재조정해주면 전체적으로 다 톱니바퀴가 맞아떨어지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유틸리티 같은 걸로 위상을 확 바꿔버려도 손실 안 나는 거냐? 예, 안 납니다. 진짜 딥하게 들어가면 뭐 살짝 텍스처가 바뀐다고 말을 못할 정도까진 아닌데 사람 귀에는 무의미합니다. 이게 뭐 역재생하고 막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샘플을 0.2ms 정도 그냥 뒤로 미루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안심하십시오. 자, 이 페이징이라는 건 사실 트랙 메이킹 할 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리의 위상은 음향 쪽에선 뭐 거의 시작과 끝 전부입니다. 제가 DAW에서 쉽게 보여드렸다고 이게 그냥 이론적인 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계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쓰는 에어팟 노이즈 캔슬링, 이게 다 위상으로 조지는 거거든요. 주변에서 소음이 들어올 때 그 소음을 마이킹한 다음 역위상으로 다시 발사해요. 그러면은 진짜 그 주변의 소음이 상쇄되면서 노이즈가 위상 캔슬되는
거예요. 좀 동떨어진 얘기지만 배 있잖아요. 배. 선박. 그거 앞머리 보면은 뭐 불쑥 달려있단 말이에요. 파도도 결국 물을 매질로 하는 파동이기 때문에 이 파도를 위상 캔슬 시켜버리면서 선박 주변의 파도를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정확히 똑같은 파형을 한 명은 정의상, 한 명은 역이상으로 내뱉으면 이게 이론상 현실 세계에서도 완벽히 위상 캔슬되는 오륜한 우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이게 사이비 아니에요. 저 종교 없어요. 자, 이제 다시 업계로 돌아와서 내가 위상을 완벽히 철저히 맞춰놨어. 손실 나는 게 하나도 없어. 자, 이제 스피커로 들어보자고요. 스피커 보통 스테레오로 쓰죠. 두 대 놓고 쓰잖아요. 근데 스피커의 거리나 각도가 어정쩡해서 두 대의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필 시너지가 너무 안 좋아. 서로가 다 깎아먹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작업실은 음향이 박살난 거예요. 그런 데에서는 믹싱이든 뭐든 할 수 있을 리가 없어요. 자, 뭐 어플도 쓰고 각도기도 쓰고 이것저것 조사해서 스피커 각도랑 거리를 다 조절해놨어요. 이제 내 작업실은 위상 문제 없겠지? 뒤를 보세요. 뒤에 벽에서 소리 반사하겠죠? 근데 뒤에서 반사된 소리가 또 하필 앞에서 나오는 스피커랑 위상 캔슬을 일으켜. 이러면 이제 그 작업실은 룸이 박살난 거예요. 그래서 뒤에 커튼 치고 뭐 소파 흡음하고 반사를 안 되게 했어. 자, 뭐 하세요? 위를 보세요. 천장에서 반사된 소리가 하필 앞에서. 이래서 이제 쓰는 게 캘리브레이션입니다. 방에서 어떤 대역 소리가 어떻게 반사돼서 어디서 위상 문제를 일으키나 마이크로 스캔을 하고 처음부터 스피커에서 방에 맞춘 보정값을 발사해주는 도구인데 저는 사운드 레퍼런스를 쓰고 있고 확실히 좋습니다. 방을 싹 튜닝하기에 부담이 된다면 이 친구가 해답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광고 같다. 이거 광고 아니에요. 겨우 이 작은 작업실 안에서도 이렇게 고려할 게 많은데 야외 페스티벌은 뭐 스피커가 8대 앞에 산이 있어서 반사를 시켜. 이러면 골치가 많이 아프겠죠. 이런 건 어떻게 위상을 조절하냐? 모르죠. 저는 음향기사가 아닌걸요. 암튼 오늘은 페이징에 대해서 A부터 Z까지는 아니고 한 A, B, C, D, E 정도까지는 알려드린 것 같고요. 교양으로 알아가시기에 이 정도면 아주 충분히 헤비합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다행입니다.